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협동 앙리 뒤낭 전쟁터를 지키는 사랑의 적십자 인문학 맛보기 앙리 뒤낭 1828년부터 1910년 스위스의 사회사업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앙리 뒤낭. 앙리 뒤낭은 국제 적십자를 세운 사회운동가예요. 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이 맞붙은 솔페리노 전투에서 전쟁 부상자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후 그들을 돌볼 국제적인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뒤낭의 노력 덕분에 1864년 국제 적십자가 만들어졌고 전쟁으로 다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지치고 병든 자들을 위해 봉사한 앙리 뒤낭은 1901년 전 세계 인류에 끼친 업적을 인정받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1.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 앙리 뒤낭은 182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시의회 의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앙리 뒤낭은 부족할 것 없는 집에서 교양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어요. 교양, 가르칠 교, 기를 양,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품위. 부모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있는 앙리를 보며 그들의 소망을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방긋방긋 웃는 앙리를 번쩍 안고 말했어요. 나는 네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스위스를 더 강한 나라로 이끌면 좋겠구나. 너도 좋지, 앙리? 정치가, 정사정, 다스릴치, 집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옆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앙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앙리를 꼭 끌어안았어요. 허허허, 물론이지. 앙리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닮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요. 1800년 전후 스위스는 유럽의 큰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영토나 종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늘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종교, 마루종, 가르칠 교, 마음의 평화를 위해 특정한 대상을 믿고 따르는 행위. 그래서 스위스는 중립국이 되기를 원했고 1815년에 국제적으로 영세 중립국을 인정받았어요. 영세 중립국, 길령, 인간세, 가운데 중, 설립, 나라국, 국가 간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따위. 영세 중립국이란 다른 국가 간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독립이 보장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언제든 강한 나라가 침범할 수 있었기에 스위스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앙리의 아버지도 스위스를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늘 고심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훌륭한 정치가로 키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앙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회 봉사자가 되길 바랐어요. 앙리가 7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해 생일날 생일 선물로 무얼 받고 싶으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앙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엇을 받든 제 선물을 모두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참 기특하구나, 앙리.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어머니는 앙리와 도시 외곽의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외곽, 바깥 외, 둘레곽.
중심에서 벗어난 바깥 테두리. 마차 뒷좌석에 실은 선물 보따리를 보며 앙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생각에 마냥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쩔렁거리는 쇳소리가 들려왔어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산 귀퉁이에서 죄수들이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흙을 파내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앙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들이 가여웠어요. 차창, 수레차, 창창, 열차나 자동차, 마차 따위의 창문. 얼른 어른이 되어서 저 사람들을 모두 도와줄 테야. 앙리는 죄수들을 보며 마음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고아원에 도착한 앙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앙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 기운기, 나눌 분, 저절로 느껴지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 그날 앙리는 자기로 인해 친구들이 행복해지면 자신 역시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 다행행, 복복,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원장 선생님은 앙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어요. 생일 선물을 아낌없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다니 참 착한 아이로구나. 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게다. 앙리는 공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그렇게 앙리는 고아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앙리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앙리도 곧 학교에 들어갈 나이니까 집에서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떻소?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기뻐했어요. 어머니가 앙리의 교육을 위해 모셔온 선생님은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교육, 가르칠 교, 기를 육,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대학생, 큰 대, 배울 학, 날생,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하루는 선생님이 앙리에게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앙리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앙리, 갑자기 왜 우는 거니? 선생님이 묻자 앙리가 대답했어요. 어린 양이 너무 불쌍해요. 선생님이 앙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어린 양처럼 약한 사람들이 많단다. 그러니까 앙리가 어른이 돼서 그들을 도와주렴. 앙리는 눈물을 닦으며 며칠 전 거리에서 봤던 죄수들과 자신이 준 선물로 기뻐하던 고아원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앙리는 꼭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앙리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앙리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점점 자라 청소년이 된 앙리는 이제 학교 공부보다 사회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 모일사, 모일회,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지요. 질병, 병질, 병병, 신체의 온갖 기능의 장애. 하루는 앙리가 친구들과 제네바 뒷골목을 가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쇠거렁을 차고 벌을 받는 죄수들을 보았는데 그날 앙리는 대부분의 죄수들이 가난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가진 게 없을 뿐이지.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뒤 앙리는 친구들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돌격대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돌격대는 고아원과 양로원, 교도소 등을 다니며 공연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는 모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앙리는 국제적인 기독교 청년 운동단체인 기독교 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회 회담에도 참석했지요. 앙리는 어른이 된 후에도 구호 활동을 계속해 나갔어요. 더 많은 활동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 비용, 쓸비, 쓸용,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앙리는 활동하면서 자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로 가서 밀밭을 사고 큰 제분소를 세워 밀가루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생산하여 가난한 알제리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팔자는 생각에 친구들과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앙리는 곧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로를 놓아 강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프랑스 사령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수로, 물수, 길로, 물이 흘러다니는 통로, 물길. 프랑스 황제를 찾아가 부탁해야겠어. 앙리는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에게 직접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황제를 만나려면 전쟁터로 가야 하는데 너무 위험해. 동료들은 앙리를 말렸어요. 하지만 앙리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차에 몸을 실었어요. 만류, 당길만 머무를 류, 붙들고 못하게 말림.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병사들을 이끌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앙리는 마차를 탄 채 양쪽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벌판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아, 아니, 그날 앙리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어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은 서로에게 총칼을 휘두르며 거칠게 싸웠고 들판에는 크게 다친 병사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방치, 놀방, 둘치, 어떤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 머리 위로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방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마부는 겁에 질려 더 나가지 못하고 덜덜 떨었어요. 마차에서 내린 앙리는 울부짖으며 한탄했어요. 아, 젊은 목숨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다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때였어요. 앙리의 마차 옆으로 포탄이 날아와 펑 하고 터졌어요. 포탄, 대포포, 탄알탄, 대포의 탄알, 대포알. 아이고 손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마부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앙리는 마차에서 내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죽고 다친 병사들이 산과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아, 세상에. 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고함소리, 그리고 포탄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앙리는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혹, 참혹할 참, 심할 혹, 비참하고 끔찍함. 아,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앙리는 전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지만 아침에 시작된 전투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끝났어요. 이 전투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약 4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솔페리노 전투예요. 전투가 끝나자 앙리는 언덕에서 달려내려가 다친 병사들을 도와주었어요. 자, 편히 누워요. 내가 돌봐줄게요. 피를 흘리는 부상병은 붕대로 감아주고 뼈가 부러진 부상병은 나무를 대고 수건으로 싸매주었어요. 그러는 동안 근처 농가에 야전 병원이 마련되고 동네 사람들도 다가와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야전, 들야, 싸움전, 산이나 들 따위의 야외에서 벌이는 전투.
앙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남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혼란, 섞을혼, 어지러울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앙리는 며칠 동안 뛰어다니며 부상병들을 도왔어요.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앙리는 프랑스군이든 오스트리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돌봐주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대를 모집했어요. 그러자 주변 마을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곳에서 600명이 넘는 부상병들이 응급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겼어요. 앙리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잘 돌봐주자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 저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봉사, 받들봉, 섬길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힘을 바쳐 애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봉사하겠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앙리를 입이 닳도록 칭찬했어요. 이 소식은 프랑스 황제의 사령부에도 전해졌어요. 앙리가 프랑스 사령부로 찾아가자 프랑스 장교들이 모두 몰려나와 앙리를 환대했어요. 환대, 기쁠환, 기다릴 때, 반갑게 맞아 후하게 접대함. 그런데 프랑스 황제는 마침 그곳에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앙리는 황제가 돌아오기까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쉬지 않고 부상병들을 돌봐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마침내 사령부로 돌아온 나폴레옹 3세는 앙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자기 집무실로 불렀어요. 황제 폐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말끔한 군복을 차려입은 사령관이 부관과 함께 앙리를 부르러 왔어요. 앙리는 깜짝 놀랐어요. 수로 때문에 황제를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내가 청하기도 전에 황제께서 먼저 나를 부르다니. 앙리는 교회 안에 마련된 황제의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서자 황제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자네가 앙리 뒤낭인가? 우리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치료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해냈는가? 아군, 나아, 군사군, 우리 편의 군대나 군사, 적군, 대적할 적, 군사군, 적의 군대나 군사. 앙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살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상병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황제는 앙리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부상병들을 위한 의료품을 병원에 넉넉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네. 앙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문득 수로가 생각났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처참한 환경에서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환경, 고리환, 직영경,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앙리는 황제에게 인사를 하고 집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래, 지금 사업이나 수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이 목적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더 많은 부상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편안, 편할 편, 편안한, 몸과 마음이 편하고 좋음. 얼마 후, 앙리는 뜻밖의 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탈리아의 가톨릭 교단에서 주는 감사장이었어요. 솔페리노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주는 상이었어요. 전투, 싸움 전, 싸울 투. 두 편의 군대가 총칼을 들고 싸움, 희생, 희생희, 희생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나 이익, 노력 등을 바침.
하지만 앙리는 자신과 함께 부상병들을 돌봐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을 자신이 대표해서 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상을 받은 후에 앙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알제리에 버려놓은 사업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고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소식을 듣지 못해 걱정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니 정말 반갑구나. 어머니가 앙리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편지를 쓸 여유조차 없었네요. 앙리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며 알제리의 사업과 솔페리노 전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앙리는 고향에 돌아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았어요. 고향, 연고고, 시골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전쟁터에서 보았던 처참한 광경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을까? 앙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수 있어. 앙리는 우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책을 써서 출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주장, 주인주, 베풀장,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움. 그는 자신의 뜻을 가족에게 알리고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앙릴은 솔페리노 전투 때 적어놓은 메모지와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다시 떠올리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앙리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글을 썼어요. 솔페리노에서 보았던 끔찍한 광경들을 보고 느낀 대로 낱낱이 서술했어요. 서술, 펼술,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음.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상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밝혔어요. 또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비해 국제적인 구호단체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자세히 썼어요. 앙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글을 마쳤어요.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여러 나라 봉사자들이 협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협력, 화합할 협, 힘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앙리는 자신이 쓴 원고를 들고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성을 다해 글을 썼지만 사람들이 과연 읽어줄까? 너무 현실적이고 내 주장만 내세운 건 아닐까? 앙리는 걱정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앙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해 주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 뜻을 잘 보살펴 주시겠지. 만약 이번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보아라. 앙리는 어머니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은 앙리는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 솔페리노의 회상 초판을 출판했어요. 초판, 처음 초, 판목판, 서적의 첫 출판 또는 그 출판물, 출판, 날출, 판목판, 책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음. 자신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앙리는 초조하게 독자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앙리의 걱정과 달리 독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솔페리노의 회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솔페리노의 회상은 정말 좋은 책이야. 책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의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앙리에게 격려의 글을 보냈어요. 격려, 격할 격, 힘쓸 려, 용기나 힘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줌. 빅토르 위고와 찰스 디킨스와 같은 작가들과 유럽의 왕들, 귀족들, 장군들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 나이팅게일도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백의, 흰백, 옷의, 물감을 들이지 않은 흰 빛깔의 옷, 흰옷. 전쟁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세계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리의 생각도 그녀의 편지 내용과 다르지 않았어요. 솔페리노의 회상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구호위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앙리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보급에 힘썼고, 제네바 공익협회는 앙리의 주장대로 이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앙리의 친구 귀스타브 모이니에가 찾아왔어요. 모이니에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제네바의 공익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솔페리노의 회장을 감명 깊게 읽었네. 자네가 책에서 주장한 그런 단체를 실제로 만들어 보세. 단체, 둥글단, 몸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체. 그런 단체란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이라면 누구나 도와주는 민간단체를 말해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협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네. 모이니에가 손을 내밀었어. 모이니에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앙리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단체를 세우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조직의 기본 틀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어요. 조직, 짤조, 짤직,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듦. 그러자 얼마 후에 아피아 박사와 외과 의사 모누아르, 뒤프루 장군 등이 그 모임에 동참했어요. 그렇게 모인 5인 위원회는 마침내 첫 회의를 시작했어요. 전쟁 중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세계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또 전쟁터에 간호요원을 보내는 일 외에도 치료시설, 치료법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5인 위원회는 오랜 시간 회의를 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정했어요. 회의, 모일회, 의논할 의,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일. 그리고 정해진 계획을 유럽 여러 나라에 알리고 자신들의 단체를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기로 했어요. 기구, 틀기, 얼굴구, 많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구성한 조직. 그렇다면 누가 나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황제와 귀족들을 만나 설득해야 합니다. 누가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뒤푸르 장군의 말에 앙리가 선뜻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5인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앙리를 선정했어요. 그들은 앙리가 누구보다 추진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 앙리는 유럽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국제 적십자를 창설하다. 스위스를 떠난 앙리는 제일 먼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파리의 궁전으로 갔어요. 오, 어서 오게 앙리 뒤남. 황제는 앙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앙리는 황제에게 5인 위원회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주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군. 황제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했어요. 후원, 뒤후, 도울원, 뒤에서 도와줌.
이에 자신감을 얻은 앙리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했어요. 각국의 국왕과 귀족들을 만나 솔페리노의 회상을 전하고 새로 창설할 국제기구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리의 뜻에 공감하고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공감, 한 가지 느낄 감, 남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앙리는 베를린에서 군의관을 상대로 강의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앙리는 유럽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의 추진력은 당할 사람이 없어.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앙리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나라 대표를 초청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5인 위원회는 앙리의 뜻에 그대로 동의했어요. 동의, 한 가지 뜻의, 어떤 뜻이나 의견을 같이 함. 얼마 후 각국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많은 16개국 대표가 참석했어요. 10개국도 참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군. 이 회의에서 앙리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구호단체를 만들고 각국 정부에서 이 구호단체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돕는 봉사자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단체의 표식도 만들었어요. 앙리의 모국인 스위스 국기 색깔을 반대로 하여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표식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적십자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태동, 아이벨태, 움직일 동,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회의를 마친 16개국 대표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적십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필요한 구호단체로군. 지도자들은 다들 적십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마침내 1864년에 제네바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협약, 화합할 협, 맺을 약, 국가 사이에 협상을 하여 조약을 맺은 제네바 협약이란 국제 적십자를 중심으로 전쟁 때 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는 적십자 조약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12개국, 12개 국가만 참여했는데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제네바 협약에 참가하면서 점점 국제법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1864년에 정식으로 국제 적십자가 창설되었어요. 창설, 비롯할 창, 세울 설,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그날 밤 앙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께 기도를 올렸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상자들을 보호하는 단체, 국제 적십자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싸움 전, 다툴 쟁, 국가와 국가가 총칼을 들고 싸움. 독일의 통일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또 전쟁이 터지고 말았어. 앙리는 프로이센으로 달려가 부상병 구호 활동을 펼쳤어요. 프로이센은 이미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고 전쟁 중 부상병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대책을 세워놓았어요.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부상병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났는데 프로이센은 약 1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데 그쳤어요. 사상자, 죽을 다칠 상, 사람자,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무려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정말 적십자의 구호 활동이 큰 역할을 했어.
이 전쟁으로 적십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었어요. 적십자 깃발 아래서 완장을 차고 구호 활동을 펼친 봉사자들은 다들 전쟁터의 영웅으로 칭찬받았어요. 프로이센의 국왕은 앙리를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앙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희생된 오스트리아 군인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앙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어요. 사정, 일사, 뜻정, 일의 형편이나 까닭, 알제리에서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솔페리노의 회상으로 번 돈도 유럽 여행과 적십자 설립 비용 등으로 써서 바닥이 나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가 이사로 있던 제네바 신용금고가 파산하여 다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어서 그는 적십자 위원 자격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빈털터리가 된 앙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네바 뒷골목으로 가서 방 한 칸을 얻어 살았어요. 난로를 지필 돈이 없어 추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며칠씩 굶주린 배를 안고 덜덜 떨어야 했어요. 이제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관심, 관계할 관, 마음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어느 날 누군가 앙리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앙리? 앙리는 깜짝 놀라 찾아온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던 베르체데스였어요. 앙리는 베르체데스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지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더군요. 신문, 세신, 들을문,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사를 써서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 앙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적십자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룬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후회가 없소. 후회, 뒤후, 뉘우칠 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앙리는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자신이 창설한 국제 적십자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그날 베르체데스가 앙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로 가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베르체데스는 앙리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주고 파리로 가서 자신의 삼촌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고맙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리다. 은혜, 은혜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앙리는 다음 날 바로 파리로 떠났어요. 파리에 도착한 그는 허름한 동네에 하숙방을 얻었어요. 그러고는 베르체데스의 삼촌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삼촌은 이미 일선에서 은퇴한 뒤였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던 앙리는 다행히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알던 친구를 만나 남의 글을 대필하거나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대필, 대신할 대, 부필, 남을 대신하여 글을 씀. 하지만 일감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도 적어서 그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늘 초라한 차림으로 말라빠진 싸구려 빵을 사서 겨우 끼니를 때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앙리를 보고 혀를 쯧쯧 차며 가여워했어요. 앙리가 42살이 되던 1870년에 다시 전쟁이 터졌어요.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앙리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자신도 힘들게 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 그는 젊은 시절에 했던 것처럼 죽은 힘을 다해 부상자들을 돌보며 전쟁터를 뛰어다녔어요.
앙리가 프랑스 적십자사와 함께 헌신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자 국방위원회에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국방위원회 구호분과에서 일해 주시오. 구호, 구원할 구, 도울 호,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줌. 앙리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정부 자금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보수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앙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어요. 보수, 갚을 보, 갚을 수,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다음에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프로이센이었어요. 전쟁에서 진 나폴레옹 3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왕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혁명 정부를 만들어 정부군과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왕정, 임금왕, 정사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 우리에게 더 이상 황제는 필요 없다. 파리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어요. 광란, 미칠 광, 어지러울 란,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앙리는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절망하며 울부짖었어요. 같은 동족이자 이웃끼리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는 워낙 치열해서 적십자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눈에 얼씬거리는 사람이면 모두 붙잡아가 처형하려고 했어요. 앙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십자 깃발을 흔들며 다친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앙리는 혁명 정부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발 제네바 협약을 지켜주시오. 부상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지만 혁명정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혁명군과 정부군의 전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앙리는 솔페리노 전투에서도 보지 못한 끔찍한 광경들을 지켜보며 괴로움에 몸부림쳤어요. 광경, 빛광, 볕경, 벌어진 일의 형편과 모양. 그러다 정부군의 요청으로 프로이센 군대가 개입하여 함께 혁명군을 공격했어요. 그 바람에 혁명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끔찍한 내란이 끝나고 끔찍한 내란이 끝나고 난 후에도 파리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내란, 안내, 어지러울 난.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내란이 끝나자 앙리는 다시 파리 뒷골목 자신의 하숙방으로 돌아왔어요. 내란 후에 프랑스는 공화정 국가가 되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자 파리에는 얼마간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 평평할 평, 화할 화, 일체의 갈등이 없어 평온하고 화목함. 세월이 흘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앙리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가 어디에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1887년, 앙리는 59살의 나이로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었어요. 건강, 굿셀컨, 편한 강,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 피부병이 심했고 귀까지 어두워졌어요. 으악! 전쟁이다! 전쟁이야! 앙리는 밤마다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헛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앙리가 파리의 빈민가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스위스 의사인 아르텔 박사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앙리 뒤낭이 이런 빈민가에 살고 있다니. 아르텔 박사는 앙리 뒤낭을 설득하여 그의 고향인 스위스로 모셔갔어요. 앙리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과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양로원으로 옮겨졌어요. 호수, 호수호, 물수,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 앙리는 양로원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는 이곳에 앙리 뒤낭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앙리 뒤낭이라면 적십자를 만드신 분 아닌가? 그때 앙리 뒤낭은 흔들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앙리 뒤낭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이 앙리 뒤낭이십니까? 앙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써도 되겠습니까? 앙리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 허락할 허, 허락할 락. 청하는 일을 들어줌.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1895년 67살이 되던 해에 앙리는 그 기사로 인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어요. 적십자의 아버지 앙리 뒤낭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유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의 영웅이 가난과 고독 속에서 홀로 살고 있다니.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놀랐어요. 그 뒤 앙리 뒤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과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이전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풍족, 풍년풍, 발족, 매우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음. 1901년 앙리 뒤낭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앙리 뒤낭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건 당연해. 사람들은 다들 몰려와 축하해 주었어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인 앙리 뒤낭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노벨상도 자랑스러웠지만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나라가 적십자에 참여할 거라는 생각에 무척 행복했어요. 그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국제 적십자에 보내고 양로원에서 독서를 하며 보내다 1910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독서, 읽을 독, 글서, 책을 읽음.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가르칠 교, 배울 상, 서로 상, 길장,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둘 다 자기 공부를 성장시킨다는 말이에요. 교학상장. 교학상장이란 남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는 일 모두 자신의 학문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학상장은 유교경전인 예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모른다. 비록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음을 모른다. 그래서 남에게 배워봐야 자기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남을 가르쳐봐야 자기 실력이 막힘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알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막힘을 알면 스스로 힘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일과 스승에게 배우는 일이 더불어 자기의 공부를 성장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 착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배우는 사람도 때로는 현명한 생각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인 셈이에요. 스승은 가르치며 배우고, 제자는 배우면서 조금씩 깨우치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열십, 숟가락시, 한일, 밥판, 십시, 일반. 밥 10숟가락을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란 밥 10술이 한 술이 된다,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말입니다. 십시일반은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소치 하나 있는데 평소에 떡을 찌면 셋이 먹기에는 부족하나 천 사람이 먹으면 남으니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스님이 말했어요.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 부족하지만 서로 양보하면 천명이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군요. 스님의 말에 여인은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스님들은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데 절에서는 이것을 바루 공양이라고 해요. 이때 음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바루에 든 음식을 조금씩 덜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십시일반이랍니다. 스님들의 공양은 넘침도 모자람도 없어서 흔히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해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적게 가진 거라도 다 같이 나누고 베풀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나눈다는 것은 꼭 음식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친절과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참으로 좋은 나눔이랍니다.